아이고 미안. 미안 좀 늦었어. 아유. 자, 그 이산화율 분포부터 해서 통계 먼저 나간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이제 뭐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 마저 좀 나갈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지금 통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단은 뭐 내신만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만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공통적인 범위가 지금 딱 통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크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글씨는 못 쓰니까 좀 이해해 줘. 자, 일단 통계는 큰 틀만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통계는 결국에는 어떤 집단의 정보를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게 통계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1반과 2반의 어떤 수학 실력의 비교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1반 뭐 30명, 2반도 30명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안녕. 우와, 현준님. 자,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1반과 2반이 30명에 있는 모든 학생들 점수를 일일이 막 다 분석해가지고 다 비교한다.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아니 누구는 뭐 얘보다 얘가 잘할 수 있는데 얘가 뭐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이 1반과 2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기 좋게끔 대표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계 집단의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표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1반을 대표할 수 있는 값, 2반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래서 그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주면 보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반의 대표값 뭘 써요? 원래는 대표값의 종류로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던 것들 놓고 보면은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그 다음에 평균값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뭐 고맙게도 고등과정에서는 중앙값과 최빈값은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실제로는 써요. 실제로는 씁니다.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안 씁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값 요거 등장하는데 문제는 평균도 종류가 두 종류죠. 첫 번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산술평균밖에는 안 써요. 솔직히 기하평균은 안 씁니다. 통계에서는. 그럼 왜 언급했냐? 산술기하평균은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최대쳐서 문제 나왔을 때 산술기하평균을 생각을 못하면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산술기하평균을 쭉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본론만 내려가게끔 산술평균으로 가볼게요. 산술평균을 쉽게 말하면은 덧셈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과자를 2개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과자를 8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평균 내면 몇 개냐?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평평할 평자에 균등할 균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3개를 주면 되겠구나. 그럼 5개 되니까 똑같아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아예 합쳐버린 다음에 2개의 개체가 있으니까 2로 나눠주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평균. 우리가 늘 쓰는 평균이에요. 참고적으로 기하평균은 곱셈 평균입니다. 곱셈 평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의 과제가 있고 8개의 과제가 있다. 이걸로 평균을 낸다. 일단 시작 자체가 곱하는 걸로 시작해요. 자, 근데 곱한다면은 당연히 똑같은 수를 곱할 때 우리는 거듭 제곱을 씌우잖아요. 비슷해요. 똑같은 수를 더하면은 우리는 곱하기를 쓰듯이 똑같은 수를 곱하면은 거듭 제곱을 합니다. 한마디로 역연상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2번 곱했죠. 그래서 루트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산술평균은 5개 나오지만 기하평균이 4개가 나옵니다. 이때 이 생각이 들어요. 우와! 산술평균이 5개인데 기하평균이 4개면 하나는 어디 갔어? 이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기하평균은 물리적인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적인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하적인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디서 쓰냐? 경제학 분야 쪽에서 조금 많이 그냥 뭐 경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쓰이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무조건 기하평균보다 커요. 그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고요. 뭐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쓸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싹 다 거두절미 해놓고 정리해놓으면은 결국 우리는 대표값을 설정을 하는데 그 대표값은 뭐밖에 안 쓴다? 산술평균밖에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반과 2반을 평균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1반 평균이 50점 나왔어요. 2반도 평균을 구했더니 5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1반과 2반은 수학 실력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평균만 똑같이 그 내부에는 성질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반 친구들은 전부 다 실력이 비슷해요. 전부 비슷해서 어떤 분포를 놓고 보니까 빵점부터 100점까지 사이에서 죄다 50점 맞았어요. 학생들이 죄다 50점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49점, 50점, 51점 딱 점수가 다 고만고만해요. 이렇게 나온 평균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반은 보니까 얘는 굉장히 조금 극단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친구들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다 아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다 찍고 자거나 아니면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빵점 맞거나 100점 맞는 친구밖에 없어요. 근데 반반이라서 평균이 50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지고 평균만 가지고 두 반은 실력이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 평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대표값은 너무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의 정보라고 한다면은 뭐 속된 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빅데이터 시대라고. 정보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퉁치면서 분석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값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만 그 대표값은 너무 퉁쳤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략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얘처럼 얼마나 몰렸냐 아니면 얼마나 분산되어 있냐. 그렇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개념을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와,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뭐예요? 어떤 퍼짐에 대한 정도, 분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를 보는 건데 당연히 기준은 어디서 봐야 될까요? 당연히 평균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를 봐줘야 되니까. 얘도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를 봐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된 정도가 적겠죠. 얘는 분산된 정도가 크겠고요. 그렇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는 분산값이 작은 거. 그럼 그걸 수치화로 어떻게 해? 그래서 식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분산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이거 조금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평균값 분산 구하는 걸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10명이 봤는데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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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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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그 다음에 100점, 100점, 100점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10명의 평균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10명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무식하게 일일이 다 나열해서 합친 다음에 10으로 나눠도 되지만 얘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봐도 돼요. 그렇죠?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점수가 80점과 90점, 그 다음에 100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80, 90, 100 얘네를 통칭할 수 있는 어떤 미지수를 좀 설정해서 그 미지수 x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는 변하는 수죠.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불러요? 변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80이 비율상 10분의 3만큼 나오죠. 그렇죠? 90점은 비율상 10분의 4만큼 나와요. 100점은 10분의 3만큼 나옵니다. 이게 사실상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친다면 어쨌거나 수학적 확률에 하나씩 가깝고 그냥 쉽게 말해서 얘는 확률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괜찮죠? 80점이 10분의 3, 90점이 10분의 4 확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나타내는 이 값은 보통 뭐라고 써요? P라고 써요. P. 그리고 이때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은 X가 뭐 스몰 x 아니면 뭐 K일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라지 X라는 변수가 K라는 값을 가질 때의 확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X는
확률을 나타내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변수는 변수지만 확률 변수라고 나타내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표를 뭐라 그러죠? 확률이 변수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률들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이 값을 뭐라고 해요? 얘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이 확률 x가 k일 때의 확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k가 80이 나왔을 때는 10분의 3이고 k가 90이 됐을 때는 10분의 4가 되겠고, k가 100일 때는 어때요? 10분의 3이죠. 이거는 k가 작은 변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때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확률 함수. 여기다 쓰지 말자. 요거를 확률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함수. 근데 이때 얘는 만약에 80 나왔을 때 확률 10분의 3 그대로 딱 나오죠. 한마디로 얘는 함수값 자체가 그대로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게 돼요. 확률 질량 함수. 자, 일단 왜 질량 함수에 대한 건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률 밀도 함수 나올 때 다시 한번 그냥 언급하고요. 일단은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함수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가서는 뭐가 나오냐? 아예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죠. 걔는 어때요? 함수값이 확률이 돼요? 걔는 안 돼요. 그 넓이가 확률로 나와요. 미안해. 그거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안 되겠다. 얘기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확률 함수값이 질량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뭘 딴 걸 곱해야만 확률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과학시간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죠. 그래서 질량체 역할을 하니까 끝! 얘는 뭘 곱해야만 돼요. 그래서 얘는 밀도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합시다. 자,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 함수. 지금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 평균 구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다 더해서 그냥 10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걸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다? 그럼 얘는 80이 3개, 90이 4개, 100이 3개. 이 상태에서 1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는다고 친다면 얘는 80이 10분의 3개, 얘는 90이 10분의 4개, 얘는 100이 10분의 3개. 이걸로 해도 평균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요 변수에 해당하는 값, 이 값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값들을 별량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하는 수치 양자예요. 그래서 수치화할 수 있는 값들을 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각각의 별량들에다가 해당하는 확률들을 다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얘가 그냥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한 거는 뭐예요? 일단 확률들 총합은 당연히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P1, P2, P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P1 더하기 P2 더하기 P3는 지금 1이 되겠네요.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넓게 따진다면은 시그마 K는 아니다. I는 1부터 만약에 한 개수가 n개 나온다고 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P, I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냥 확률 총합입니다. 우와! 확률 총합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거대로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요 확률, 별량에다가 확률 각각 곱해서 들어가는데 얘를 다시 한 번만 지금 P1, P2, P3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얘를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평균은 뭐라고요? 이 별량 값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걸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평균이죠. 평균의 약자 뭐라고 써요? M이라고 씁니다. M은 민의 약자예요. 민은 평균이란 뜻이에요. 평균. 명사로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그마로 나타낸다면 i는 1부터 n까지 그쵸? 별량 값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시그마 괜찮죠? 자, 이거를 다른 기호로도 어떻게 표현해요?
확률 변수 x를 지칭해서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는 x라는 확률 변수에 expectation이라 그래서 2라는 기호를 쓰고요. expectation이 기대값,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얘는 그렇죠. 요게 지금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기대값. 기대값이 평균과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되고 얘로 표현해도 된다.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해내냐? 분산을 구해내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분산 구할 때는 다시 한번 이거 평균 내보니까 지금 얼마 나오냐면은 얘는 계산해보면 90점이 나와요. 평균. 사실 나는 계산 안 했어. 왜? 일부러 그냥 90에서 좌우 대칭되게 만들었잖아요. 딱 90에서 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평균이 90의 상태인데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는 거고 그 기준은 어디다? 평균 기준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80점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90점은 평균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100점은 평균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값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평균과 얼마 차이 나요? 10, 10, 10, 빵빵빵빵, 10, 10, 10 이렇게 나요. 근데 이거를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아예 이 별량 값에서 평균을 빼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그러면은 80에서 90 뺐으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빵빵빵빵, 10, 10, 10 이렇게 나오죠? 이 별량에서 평균 뺀 거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얘를 편차라고 불러요. 용어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편차.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값을 가지고 그냥 싹 다 더해 놓으면은 얼마 나와요? 빵 나와요. 편차는 다 더하면 빵 나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게 중학교 때 사용하던 가평균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뭐 그걸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더하면 빵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무조건 편차 다 더하면 다 빵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차피 마이너스 10이 개체수만큼 있는 거잖아. 10도 개체수만큼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이게 더하면 빵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는 거지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차 그대로 놓지 않고요. 이 편차에다가 제곱을 들어갑니다. 양수화시키기 위해서 제곱을 들어가요. 왜? 음수가 나오니까 자꾸 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제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화시킬 거면 절대값 씌워도 되잖아. 절대값도 돼요. 근데 왜 절대값을 안 할까요? 절대값을 씌우면은 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뭐는 플러스를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일괄적인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곱은 편하잖아요. 그냥 통째로 제곱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제곱을 씁니다. 제곱을. 괜찮죠? 자, 그러면 그때 이 편차 제곱들을 싹 다 더해주면은 걔네가 편차 제곱의 합. 그게 10개 더한 거니까 1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지금 한 것처럼 별량 값에다가 평균을 빼요. 이걸 제곱하죠. 이 편차 제곱. 그걸 싹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 말은 얘가 지금 편차가 얼마예요? 100이에요. 빵. 100이 됩니다. 어차피 얘는 제곱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10분의 3 곱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3개 더해서 10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편차 제곱의 합. 편차 제곱의 여기다 확률 곱한 거. 그렇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걸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제곱. 보통 시그마를 표준 편차라고 쓰죠. 자, 얘를 굳이 식으로 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개가 있다고 친다면 얘는 별량에다가 평균 뺀 이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게 분산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베리언스라고 해서 V자로 쓰고요.
x의 분산, 베리언스가 분산이란 뜻이에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얘는 뭐였다고요? 얘는 별량에서 평균 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편차 제곱 평균. 근데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다른 식을 또 써요. 일단은 이 왼쪽에다가 좀 정리해 놓을 거라서 이게 좀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지울게. 너무 여기저기다 쓰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좁아질 줄 몰랐어. 원래 이만큼 돼야 되는데.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을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왼쪽에다가 정리해 놓으면서 부연 설명 좀만 더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뭐냐, 실제로 나중에 정규분포를 놓고 보면 어때요? 항상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 몇 배수만큼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 그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산으로 놓고 보면은 너무 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평균이 한 50점인데 분산이 한 20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분산을 평균 기준으로 나눠서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분산이 커지는 경우가 나오냐?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제곱을 하면서 커졌으면 줄이면 되지. 그래서 표준편차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분산처럼 벌어져 있는지 정도,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지만 크기 자체는 제곱 올려놓은 거를 줄여놓는 효과를 갖게 하는 표준편차.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 대한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들어갑니다. 분산은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표준편차는 다시 한번 어떻게 구한다? 분산에 루트를 씌워주는 걸로 표준편차를 구해냅니다. 시그마.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다 뭐예요? 얘는 이산확률 분포만 본 거예요. 이산확률 분포만. 자, 여기서 뭐야, 이산확률 분포라는 용어를 설명을 안 했잖아. 이거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거야?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어차피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산확률 분포 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당연히 표를 생각해 줘야 돼요. 사실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x1, x2부터 뭐 xn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그때 probability,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얘가 p1, p2부터 pn까지 있다고 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확률에 대한 총합. 이게 자꾸 뭐 이래. 확률의 총합. i는 1부터 n까지 확률 총합은 일단 당연히 무조건 1로 나와줘야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이죠. 그렇죠? 얘는 expectation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합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걸로 들어가겠죠. 자, 얘는 평균 m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분산이에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원칙상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걸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요대로 안 끝나요. 내 오른쪽에서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요대로 안 끝나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더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게 표준편차. 얘는 루트 vx.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쓰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씁니다. 얘는 그냥 시그마라고도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인데,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요건 좀 지울게요. 어차피 그냥 개념적인 것 뿐이니까.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 통계는 뒷부분 통계적 추정 보면 알겠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문제풀이밖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까맣게 날아가 있거나 정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처음 배우듯이 다 설명해야 돼요. 다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때 설명할 때 써놓은 요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약간 좀 부산부산해요. 이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일부러 싹 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아는 거기는 하지만. 자, 일단 그럼 지금 뭘 할 거냐? 얘를 마저 할 거야. 와, 이거 뭔가 정리하면은 정리할 수 있는 식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pi. 자, 이걸 전개하는 걸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옆에다가 예시도 쓸 거예요. 한 3개만 해봅시다. 아까 한 것처럼 3개만. xi 빼기 m의 제곱 pi.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전개한 걸로도 한번 볼 거예요. 자, x1 빼기 m의 제곱 p1 더하기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더하기 x3 마이너스 m의 제곱 p3. 그래서 요걸로 일단 보여주고 왼쪽에서 정리를 다 할 거예요. 자, 일단 얘를 한 번만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전개해 봅시다. 그럼 얘는 x1 제곱 빼기 2mx1 플러스 m제곱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상하면 치과를 미안해. P1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전개한다 그러면은 x2 제곱 빼기 2mx2 플러스 m제곱 빼 P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3 제곱 빼기 2mx3 플러스 m제곱 P3. 일부러 3개로만 쓴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얘를 다 곱해서 전개한다고 쳐볼게요. 다 전개한다고 친다면 얘는 x1 제곱 p1 빼기 2mx1 p1 플러스 m제곱 p1. 똑같이 오른쪽도 본다면 x2 제곱 p2 빼기 2mx2 p2 플러스 m제곱 p2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도 x3의 제곱 p3 빼기 2mx3 p3 m제곱 p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거를 여기까지만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xi 제곱 빼기 2mxi 플러스 m제곱 pi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얘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전개하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요거 곱해주면은 xi 제곱 pi 빼기 2mxi pi 플러스 m제곱 pi가 될 거예요. 괜찮죠? 얘가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거를 갖다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2차짜리에 관련된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차짜리들만 가지고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는 이거 x1 제곱 p1 플러스 x2 제곱 p2 플러스 x3 제곱 p3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차에 관련된 것들 1차에 관련된 것들 여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 2m으로 묶이는데 괜찮죠? 이거 다 마이너스 2m으로 묶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m으로 묶으면은 x1 p1 더하기 x2 p2 그 다음에 x3 p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m제곱 p1 m제곱 p2 m제곱 p3 전부 m제곱으로 묶입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m제곱 묶었을 때 p1 p2 p3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얘가 지금 전개한 상태로 본다면은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xi 자꾸 왜 이러냐? xi 제곱 pi에다가 어차피 시그마 이렇게 항마다 따로따로 가잖아요. 요거로 시그마 따로, 요거로 시그마 따로, 그 다음에 요거로 시그마 따로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2m 개수로 빼도 되죠? 괜찮나요? 마이너스 2m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xi, pi가 될 거예요. 그쵸? 화이팅! 힘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m제곱으로 묶어낸다면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pi가 될 거야. 괜찮아요? 그쵸? 이 오른쪽 거랑 지금 왼쪽 게 똑같은 거 괜찮아요? 그죠? 와, 괜찮지? 오케이. 이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기도 바람 들어오니까 열고 싶으면 열어도 돼. 근데 요거밖에 안 열려요. 바람만 들어올 거야. 바람만 살살.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예요? 얘는 별량에다가 제곱한 거에다 확률 곱해서 더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잘 보면은 얘네 제곱해서 더한 거라는 거야. 제곱해서 더한 거. 괜찮죠? 여기에다가 제곱 씌워놓으면은 x1 제곱, x2 제곱, xn 제곱. 그렇죠? 여기다 확률 곱해서 더한 거.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별량에 제곱해서 확률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별량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x 제곱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x 제곱 평균. 괜찮죠? 요게 지금 딱 그 x 제곱 평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요게 지금 x 제곱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 별량의 확률 곱한 거잖아요. 이거 아까 뭐였지? 요게 그냥 평균이죠. 괜찮나요? 요거 지금 m이에요. 괜찮아요? 그렇죠? 요거 지금 2x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빼기 2m 곱하기 m이니까 m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뭐예요? 확률 총합이죠? 그냥 확률 다 더한 거니까. 그렇죠? 얘는 지금 1이에요. 1. 괜찮네? 요거는 1. 그러니까 그냥 m제곱만 남네. 그쵸? 그래서 얘는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걸로 봐도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거다. 그래서 몰라, 이거 제평평제라고 이렇게 많이 외우더라고. 몰라, 난 이게 좀 더 안 와닿는데, 몰라,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다. 화이팅.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 m 값이 나오고 요 값이 지금 1이지 않냐. 그래서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이니까 결국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n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나요? 똑같죠? 여기 있는 거 다 3을 다 n으로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걸로 끝나버렸네. 미안.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또 쓸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요? 얘는 정리하면은 쭉 정리했을 때 전개해서 봤을 때 결국에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만 왜 노란색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별이 100만 개. 통계 나오는데 제한 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그냥 뼈에 사무치게 해놔야 돼요. 여기 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놔야 돼.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중에서 갑자기 막
이 값은 얼마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 이걸 갖다가 다 해야 돼요? 제곱해서?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 더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이 제곱 평균이 나왔다. 제곱 평균이 나왔다. 그러면은 분산하고 무조건 연결시켜야 됩니다. 괜찮죠? 나올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꼭 알아야 돼요? 아니, 얘로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도 구할 수 있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의니까.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나? 이걸로 다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이걸로는 말도 안 되게 지저분한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걸로 계산하면 굉장히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모르면은 별량 제곱 평균 자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얘를 마스터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이걸 몰라도 얘를 알아두면 됩니다. 진짜로 이걸 몰라도 이게 정의인데 얘를 몰라도 얘는 알아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진짜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거죠. 이거 뭐 사실 증명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칠판에 써놓고 증명해보세요 하면 내가 봤을 때 10충8구 안 해요. 10충8구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나올 때마다 웬만하면 자꾸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몇 번 보면은 나중에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식만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도 강제로 시키지는 않아요. 몇 번 좀 보여준 상태에서 이 정도쯤이면 이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싶으면 그때는 몇 번 정도 좀 시키기는 하지만 딱 어느 때 시키냐면 시험 보기 직전쯤, 뭐 내신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은 미안해 볼 일이 별로 없겠네. 사실 수능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식만 알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분포에 관련된 내용, 그렇죠? 자, 근데 갑자기 요거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건 갑자기 좀 뻘소리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지울까 말까 했는데 그냥 안 지우는 게 낫겠다. 자, 뻘소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생뚱맞게 수열과 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수열과 함수는 근본적으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얘는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얘는 유일한 차이점이 딱 하나가 뭐냐면은 정의역 차이밖에 없어요. 참고로 수열은 표현 방식이 AN으로 표현하고요. 함수는 fx로 표현하죠. 얘는 변수가 n이에요. 얘는 변수가 x예요. 얘는 n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연수로 나와요. 괜찮나요? 그래서 n이라고 쓰죠. 내추럴 넘버. 그죠? 자연수의 약자 n자를 씁니다. 변수로. 얘는 x. 실수 범위예요. 뭐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연수와 실수의 차이는 뭐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x가 1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이런 정수라고 했을 때 뭐 나와요? 1, 2, 3, 3개 나오죠? 자, 3개 나오면 우리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죠? 셀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가능할 이자에 세산자라 그래서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셀 수 있는 걸 이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한자어라서 어려운 거고, 그냥 이산확률 분포는 셀 수 있는 확률 분포예요. 괜찮네? 그냥 셀 수 있는 확률 분포, 이산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이거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이거 얼마나 많은데 셀 수가 없죠. 무한대예요, 개수 자체가. 자, 그럼 얘는 셀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1부터 3까지 연속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열은 이산적인 확률, 이산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연속적인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둘이 일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좋은 게 등차 수열. 예를 들면은 등차 수열은 2n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아니 이러면은 1집으로면 3이잖아요. 2집으로면 5, 3집으로면 7. 이제 공차는 2고 초항이 3인 등차수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함수로 따지면 뭐랑 똑같아요? 1차 함수랑 똑같아요. n 대신에 x로 다 바꿔봐요. 아, 둘이 똑같은 거예요. 1차 함수랑 등차수열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1차 함수는 연속적이에요. 근데 등차수열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점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것 뿐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비슷한 케이스로 등비수열, 뭐 유명한 걸로 등비수열, 뭐 AN이 뭐 EN제곱 같은 거 이런 것도 등비수열이죠. 자, 그러면은 함수에서 뭐가 있어요? 지수함수, 그쵸? 지수함수랑 등차수열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은 2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지금 1,2, 2,4, 3,8 이런 식으로 점들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산적인 애들은 만약에 1항부터 5항까지 더하려고 한다. 1, 2, 3, 4, 5항 더하려고 한다. 시그마를 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걸 수열의 합이라고 안 부르고요. 수열의 합은 맞는데 얘를 정의상 이산적인 것들의 합이라고 해서 나는 이산합이라고 좀 표현하는 편이에요. 이산합. 이산적인 것들의 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함수에서도 합이 있냐? 함수에서도 합이 있죠. 1부터 3까지 함수값들이야. 어우! 넓이가 돼요. 괜찮나요?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적분의 정의를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라고 해서 연속합이라고 불러요. 둘 다 합이에요. 둘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와 인테그랄은 전부 합이라는 글자에 S자 갖다가 쓴 거고요. 얘도 S자 흑여 쓴 거예요. 이건 그리스어 대문자고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는 소문자 시그마. 얘는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시그마는 수열의 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참고로 미적분에서는 얘네 둘이 왔다 갔다 해요. 얘를 갖다가 이걸로 바꿔요. 미적분에서는 그렇게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뭐 나중에는 아니고 우리가 볼 일은 없구나. 미안해. 자, 어쨌거나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변수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냐? 동전을 10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구한다 그러면 아니 당연히 빵공부터 10빵까지 나오죠? 셀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 뭐 1cm씩 아니 사람 키가 1cm씩 크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뽕뽕 크진 않으니까 연속적으로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를 못 만들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아니 표 만들려고 하면 이거 언제 다 써요? 이거 무리수까지 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표를 쓰지 않고 그래프를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일단은 왜 이산 확률 분포라고 이름 짓는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단 오늘 요것만 나갈 거라서 미안. 그럼 다음 걸로 한번 또 가볼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안 되겠다. 이건 조금 이따 갈게. 뭐냐면은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거에 관련된 건데 요건 조금 이따가 나갈게요. 일단 요거부터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본 문제는 교평수에는 기본 문제가 없어요. 교평수에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스텝 1 정도는 있는데 그 문제의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일부러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문제 좀 줄여놨어요. 왜? 컴팩트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 가지고 없는 게 없이 다 때려박지만 쉬운 건 그건 라이트센에서 연습하자 라는 거. 자, 그래서 얘네는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1번을 직접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나는 설명하고 있을게. 자, 표가 나와 있습니다. x가 1, 2, 3. 그래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밖에 없고요. 그때의 확률, probability가 a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아, 확률의 총합은 1이구나. 그쵸? 제일 먼저 따지는 거. 1번이에요, 1번. 확률 총합은 1이다. 아, A 플러스 4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요게 한 게 그냥 1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A, 3A. A는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면은 4분의 3이 되겠죠? 3A는 그러면 4분의 1일 테니까 A 값이 12분의 1이구나. 그래서 A 값을 일단 먼저 빠르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12분의 1이니까 이제 각각의 확률들이 다 나왔어요. 첫 번째, 1이 될 확률이 12분의 1. 2가 될 확률은 12분의 1에다가 12분의 3을 더했으니까 12분의 4. 3분의 1이죠. 그렇죠. 3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얘도 1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더했으니까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6. 12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3개 다 더하면 1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아니 어차피 지금 확률 변수가 자연수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이 두 개밖에 없죠. 이거 그냥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지금 x가 1일 때의 probability죠. 확률. 자, 얘는 지금 12분의 1. 요 p라는 글자가 probability,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가능성, 확률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괜찮죠? 확률. 그래서 p자 쓰는 거예요. 이 확률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1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더했으니까 12분의 1 더하기 4, 12분의 5가 되겠네요. 뭐 1에서 12분의 7을 빼는 걸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겠고요. 답이 없는데? 있나? 5번이구나. 미안.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또 있어요. 3번.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직접 풀어봅시다. 여기서 절반은 지금 못 풀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 절반. 엄청 중요한데 못 풀 것 같아요. 절반은. 3번 직접 풀어봐봐요. 잠깐 풀고 있어 봅시다. 풀었네. 여기 되면은 다른 것도 잠깐 천천히 풀어보고 있을게요. 다들 잘하는데 미안해. 내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군. 자, 부분분수. 지금 얼추 거의 다 나온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은 잡았는데 아직 좀 긴가민가한 친구도 있고 얘는 마무리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힌트 한번 중간에 한번 가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 지금 과반수 이상이 풀어나가지고 갑시다. 자, 시그마가 나오면 당연히 같이 연계돼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정리합시다. 어차피 수열회합 한다고 생각하고 수원에도 나오니까 우리 수학 원, 아니 수능 안 보는 친구들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자, 뭐냐면은 수학 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그마와 친한 것들. 근데 이거는
어차피 확통에서도 중간중간 껴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기는 해야 돼요. 시그마와 친한 것들, 이름은 그냥 내 맘대로 붙인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교평수에도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시그마랑 왜 친한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그마 친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꼴이 어떤 꼴이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플러스 1 빼기 AK 이런 거예요. 앞뒤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은 2랑 집어넣으면은 A2 빼기 A1, A3 빼기 A2 쭉 가서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앞뒤로 속어 시켜서 맨 앞 맨 뒤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전개해 봐서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랑 굉장히 연관성이 좋아요. 그래서 시그마랑 친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발현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몇 가지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분분수꼴. 이거는 이미 1학년 2학기 때 유리식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수1에서 시그마랑 연계돼서 나오는 것 뿐이고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슨 100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n의 n 플러스 1분의 1. 자, 부분분수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일반론적인 정리라서 수원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가면 좀 그럴래나? 너무 멀리 가면 지루해질까? 간단하게만 갈게. 함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 함수는 넓게 따지면은 대수함수와 초월함수가 있어요. 뭘 초월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초월합니다. 대수함수는 뭐냐?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한 함수를 얘기해요. 대수적인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문자 또는 숫자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만 셀 수 있는 횟수만큼 연산한 것들을 대수적 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칙 연산을 셀 수 있는 횟수만큼 진행하는 거를 대수적인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내진 함수를 대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수함수 안에는 뭐랑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유리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무리함수가 있어요. 대수함수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본다면은 정상이에요. 왜냐면 고등과정에서 정규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대수함수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유리함수는 유리한 함수? 미안해. 유리수라는 개념이 있을 유자에 비율 유자. 이거 너무 내려가는 것 같은데 미안해. 그냥 쉽게 말하면은 비율이 있는 수예요. 비율수. 비율이 있는 수. 있을 유자에 비율 이자예요. 그냥 실제로 27 이자고 비율 이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냥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얘 또 서른 뻘소리가 길어지는데 알아가는 수학 시간 미안해. 뭐냐면은 원래 유리수라는 게 영어로는 레셔널 넘버예요. 근데 레셔널 넘버가 레셔널이 이성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숫자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27이자를 쓴 거예요. 이성적인 수. 이성적인 있을 유자는 맞아요. 근데 이게 미국 수학에서도 이게 레이셔널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로 이성적인이라는 뜻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레이시오 때문에 쓴 거예요. 레이시오. 이거 형용사격으로 쓰려고 널자를 넣은 거지 이성적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레이시오가 비율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율적인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냥 유리수라고 해놔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리수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 간에 지금 말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아니 유비수로 바꿔야 된다. 비율이 있는 수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미 다 유리수로 쓰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비율이 있는 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냥 비율 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리자는 비율 리자가 아닌데 유리수로 쓰면은 안 되지만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합시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유리수로 나타내는 건데 비율적인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3대4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 4분의 3 아니면 3분의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분모 분자 간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 미분계수 전부 다 분수꼴로 나타내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비율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리함수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얘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유리함수예요. 괜찮죠? 다함수분의 다함수. 아니, 우리가 유리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비율이 있는 수인데 얘는 정수분의 정수로 쓰죠. 이때 분모 정수 0 안 나오는 걸 쓰고 3분의 4 이런 건 돼요. 루트 2분의 3 이런 거 돼요?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이거 무리수예요. 그렇죠? 정수분의 정수로 써야지만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얘도 다항함수가 정수랑 거의 비슷한 급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첫 번째 다항함수와 두 번째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편의상 분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끄집어 왔냐? 일반론적인 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요. 자, 다항함수는 말 그대로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 얘기하죠. 분수함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x분의 1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거.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루트 x, 그죠? 무리수랑 비슷한 개념인데 무리함수는 그 중에서도 루트밖에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월함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대수적 연산을 초월한 거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이따만큼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대수함수는 어느 정도 차지하냐? 요 점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로. 전체 함수들 중에서 대수함수는 진짜 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다 초월함수예요. 괜찮나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근데 그 초월함수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느냐? 우리 배운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개 배우죠? 그럼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나머지를 다 차지하냐? 아니, 지수함수 점, 로그함수 점, 삼각함수 점 이거예요. 그냥 점 4개 배우고 있는 거야. 와,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배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재면 나머지가 그냥 수학을 위한 수학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자연계에서 나타나지는 그래프의 99% 이상이 다 이걸로 다 나와요. 괜찮네? 나머지가 약간 좀 수학을 위한 수학, 그냥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론적인 영역이 아니고 수학자들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초월함수는 대수지와 연산을 초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원에서는 어때요? 야, 갑자기 이게 왜 수원 시간에 됐지? 미안해. 미안해. 간단하게 정리할게. 왜냐면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랬지? 알았어.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좀 얘기할게요. 자, 지수함수는 로그 왜 이러나? ax 제곱. 로그 함수는 로그 ax. 삼각함수는 세 가지 나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그냥 기본형이죠. 이거 외에는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분수함수에 관련된 거. 우리가 사칙연산으로 놓고 본다면 분수식에서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아니면은 a분의 b 빼기 c분의 d,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 이런 거 나오면은 사실 얘네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얘는 그냥 곱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나오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덧셈 뺄셈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꽤 어려워요. 뭐야? 그럼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되게 많이 틀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모가 다른 애들은 연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를 통일시켜야 돼요. 통분해야 돼요. 괜찮죠? 분모를 통일시켜야 돼요. 분모가 같지 않으면 연산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분 개념이 들어가줘야 돼요. 부분분수가 그 통분의 반대 연산이에요. 부분분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해야 되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3분의 3 빼기 2 곱하기 3분의 2 되죠? 그럼 2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괜찮나요? 이렇게 가는 게 통분이고요. 반대로 가는 게 부분분수예요. 괜찮나요? 통분의 역연산이야. 이 넓게 보면 그냥 통분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는 통분했을 때 B-A가 나오죠. 이거 통분하면 이거 나오죠. 이 반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B-A를 양변으로 나눠주면은 그냥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얘를 찢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부분분수 중에서도 얘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으면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얘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통분. 자, 그러면 비슷하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수함수예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이 지수함수끼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Y제곱, A의 X제곱 빼기 A의 Y제곱,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어때요? 얘네는 계산하기 쉬워요. 이건 뭐 간단한 너무 자명한 지수 법칙이니까 이거 뭐 메인으로 배우니까. 근데 얘 나오면 어때요? 이거 나오면 진짜 많이 못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의 30제곱 빼기 3의 29제곱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작은 걸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3의 29제곱이 그냥 두 개 있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묶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묶어내요. 지금 이게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묶어지는 거지 문자로 나와 있으면 되게 헷갈려 한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떠냐? 곱셈이건 나눗셈이건 덧셈 뺄셈이건 밑이 다르면 연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밑을 통일시켜야 돼요. 괜찮죠? 밑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연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 사실 할 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둘 다 밑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연산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로그함수는 밑을 어떻게 통일시키지? 밑변환 공식으로 통일시킵니다. 밑변환 공식으로. 얘는 그냥 통분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뻘소리로 좀 길었어. 미안해. 그만할게. 지울까? 알아가는 수학 시간 미안해. 뻘소리. 이거 잠깐만 간단하게 한다는 게 한참 걸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차피 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N 분의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빼기 뒤에 거 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숫자를 다 집어넣기 시작해요. 똑같이 위에처럼. 그래서 다 집어넣어주면은 어차피 얘는 그냥 1이니까 날아가고요. 자, 그러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속 어차피 앞뒤로 지워지나 100 집어넣으면은 100분의 1 빼기 100분의 1. 그래서 얘는 앞뒤로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1에서 101분의 1을 뺐으니까 얘는 101분의 100으로 나오고 말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시그마와 친한 것들은 뭐냐? 시그마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 얘는 수학하 두 번째 단원인 무리식 단원에서 하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비슷한 걸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렇죠? 이거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는 분모 분자를 켤레 씌워서 정리해 준다면 계산해준다면은 얘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그렇죠? 그래서 n 플러스 1 빼기 n 분의 분자의 켤레가 곱해져서 올라갈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어쨌거나 분모는 1로 가겠네요. 분모는 1로 가겠고 나머지 이 식을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계속 쭉 또 앞뒤로 지워지죠? 그러면 99 집어넣은 거는 루트 100 빼기 루트 9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앞뒤로 계속 지우다 보면 마지막 하나 앞에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100 빼기 루트 1이니까 10 빼기 1. 그래서 그냥 9로 나오게 돼요. 괜찮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일부러 내가 제일 깔끔한 걸로만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지저분한 거 충분히 나옵니다. 진짜로 제일 깔끔한 것만 써놓은 거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냐, 그러니까 연계에서 나오는 건데 로그로 나오는 거예요. 로그로 나오는 거. 얘는 사실 따로 뺄 게 없어요. 이게 근데 왜 나올 수 있냐면 로그에서 상용 로그를 일단 쓸게요. 밑이 100인 걸로. 그래서 얘는 n분의 n 플러스로 써봅시다. 이게 왜 지워지냐면은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씩 지워져요. 괜찮죠? 다음 항과 이전 항이잖아요. 다음 항과 이전 항. 그렇죠? 그래서 지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눠도 돼요. 이렇게 안 나눠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어차피 얘는 밑이 똑같으면 더했을 때 진수끼리 곱해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로그 3분의 4 더하기 쭉 가면은 로그 얼마지? 99분의 100.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쨌거나 얘는 로그끼리 밑이 똑같으면은 진수끼리 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약분 가니까 그냥 100만 남네. 그래서 얘는 로그 100. 그쵸? 얘는 로그 10의 제곱이고요. 2는 앞으로 빼낼 수 있고요. 밑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10이죠. 그래서 얘는 답이 그냥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수능에도 출제될 확률이 어느 정도예요? 20%. 엄청 높은 거예요. 진짜로 엄청 높은 거예요. 20%면은 말도 안 되게 높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지 20%면 진짜 높은 겁니다. 되게 뻔하게 유명한 문제예요. 특히나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 얘예요. 나왔다면 솔직히 거의 다 얘예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얘는 찾아보기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언제 나왔더라? 재작년인가? 아무튼 한번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수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냥 시그마 칠한 것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그에 대한 어떤 정수 조건 문제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되게 난이도가 높았어요. 아무튼 이 기본꼴 정도는 일단 완전히 마스터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3번은 px는 x, 얘는 x의 x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또 싹 다 더한다고 쳐볼게요. 1부터 10까지잖아요. x가 1부터 10까지. 그럼 얘도 x가 1부터 10까지. 그럼 이거 확률 초감이니까 1 되죠? 괜찮네요. 이거 k 어차피 계속 뺀다면 얘는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럼 k 곱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내려가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앞뒤로 지워지다 보니까 1에서 11분의 1 뺐죠. 그래서 얘는 11분의 10k가 되겠네요. 이게 얼마? 1이어야 되겠죠. 확률 초급이니까. 그래서 k 값은 10분의 11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한 10초 만에 답이 3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진짜로. 너무 지긋지긋하게 풀어서. 너무 지긋지긋하게 풀어서. 미안해. 농담이야. 자, 그러면은 좀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제가 지금 딱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문제가. 그렇죠? 요거 4번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얘는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스텝 2는 그냥 숙제로 갈게요. 얘는 그냥 일일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여기 있는 건 지금 내가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미안. 어렵나? 스텝 2에 있는 거? 괜찮네. 별로 안 어려워요. 우와!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2번. 기대값인데 표가 나와 있는 것. 평균까지만 일단 구하는 문제. 최근 연도 거 중에서는 딱히 볼만한 거는 없네요. 자, 너무 쉬우니까 저기 12번 한 번만 해볼게요. 12번. 미안해. 시작부터 어려운 거 줘서. 자, 잘 되는 친구는 그대로 좀 나가보고요. 만약에 이 진입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힌트를 잠깐만 좀 가볼게요. 자, 맨 처음에 주어지는 이식. 요 식이 뭔 소린지 되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아니 뭐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요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어때요? 이산확률 같은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만 놓고 봤을 때 해석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저 확률 질량 함수 나와 있으면은 사실상 모든 확률 분포가 다 나와 있는 건데 표로 보면은 딱 눈에 확 띄는데 표로 안 나와 있으면 잘 몰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K가 1, 2, 3, 4, 5까지 나오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다 집어넣어 봅시다. P, Y가 1일 때 확률은 X가 1일 때 확률의 절반이고요. 거기서 10분의 1을 더 더한 거예요. 1만 그래요? 아니, Y가 2일 때 확률은 X가 2일 때 확률의 절반이고요. 거기서 10분의 1 더한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요? K가 5일 때까지 나가죠? 그러면 얘가 5일 때까지 나가니까 어떻게 들어가지? 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X라는 확률 변수인 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X 값이 지금 1, 2, 3, 4, 5까지밖에 없죠. 아예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고 그 다음에 각각에 관련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는 것뿐. 그러면은 이때 X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이 1, 2, 3, 4, 5가 되겠고 그때 확률. 그렇죠? X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 K일 때 확률.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들어갈 거냐? 어차피 몰라요. 지금 이거는 관계가 나와 있는 거지 값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P1, P2, P3, P4, P5라고 한번 해보자. 모르니까 미지수 5개를 잡는 거예요. A, B, C, D, E처럼. 괜찮죠? 자, 그러면은 X랑 Y에 관련된 확률 질량 함수 관계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에다 Y도 한번 써보자. 망했어. 다시 할게. 망했어. 그림이 안 맞아.
비슷한데? 미안. 자, 여기서 y가 가질 수 있는 값을 1, 2, 3, 4,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그때 probability, 확률 y가 k일 때 확률을 나타냅니다. 자, 그때 얘는 그럼 뭐라고 쓸까요? P6, P7, P8? 아니, 얘가 지금 P1이잖아요. 그쵸? 요게 지금 P1이죠? 아, y가 1일 때 확률은 P1의 절반의 10분의 1을 더한 거구나. 여기가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이구나 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게 P2잖아요. P2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그럼 여기는 2분의 1 P3 플러스 10분의 1. 얘는 2분의 1 P4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이에요. 자, 요거까지 들어가면 조금 이제 해볼 만합니다. 잠깐만 고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요거만 넣고 본다면은 그 다음 써야 되는 정보가 x의 평균이 4라는 거예요. 그걸로 y의 평균이 나와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고민해 봅시다. 잠깐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어떻게 그랬지? 풀어서 지웠는데. 다 써가지고. 90m? 오케이. 조금 어렵긴 하지. 맞나? 맞나? 미안. 맞는 것 같기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될까? 그치. 근데 막상 알아도 뭔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지. 미안. 자, 1번만 이따가 추가 힌트를 좀 갈게요. 답이 맞나? 미안. 맞았어. 오! 자, 그래서 힌트를 잠깐만 좀 더 가볼게요. 잘했습니다. 자, 항상 이런 이산확률 분포. 아니, 이산확률 분포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확률 분포가 다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1번이에요. 당연히 1번. 이건 그냥 바로 공짜로 주어지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등장한 순간 이미 식두개 준 거예요. 그렇죠? 1번. 확률 총합은 1이다 라고 하는 게 무조건 주어진 겁니다. 지금 1번에서 P1, P2, P3, P4, P5. 요게 지금 1이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확률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겠네. 2번 한번 해볼게요. 얘는 2분의 1로 묶으면은 P1, P2, P3, P4, P5. 거기다가 10분의 1이 총 몇 개예요? 10분의 1이 5개죠. 잠깐만. 얘가 어차피 1이잖아요.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네. 이거는 쓸모없는 정보네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였어요. 괜히 한 것 같아요. 이게 괜히 한 거라도 해봐야 돼요. 왜? 여기서 얻어지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률 총합이 1인 거는 아무 말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1순위. 자, 그러면 더 이상 정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당연히 뭘 들어가야 돼요?
x 평균이 4다. 그죠? 아니 지금 이게 솔직히 지금 아까 이 식이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식이. 이걸로 해석한 게 이게 전부 다고 이게 없으니까 이제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필요 없는 거였지만 3번이라고 일단 쓸게요. 그럼 얘는 평균 어떻게 하냐? 3번. 어차피 x 평균이죠.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평균이 별량이 확률 다곱해서 가는 거네. 그렇죠?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 요게 지금 4라고 나와 있어요. 괜찮죠? 잠깐만. 지금 미지수가 총 몇 개나 나오고 있어요? 5개. 식이 몇 개 나왔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P1, P2, P3, P4, P5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똑같지 않은 이상, 문자 이상으로 식의 개수가 등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문자들의 값은 우리가 절대 못 뽑아요. 진짜로. 부정방정식이 돼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얘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얘 평균을 구할 수 있나? 요식 그대로 똑같이 생긴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써보면은. 자, 조금만 더, 1분만 더 고민해 볼게요. 자, 된 친구들은 앞에 거 싹 다 풀어보면 됩니다. 앞에 거 다 숙제라서. 근데 앞에 거 많진 않지? 이면지 없다. 이면지? 오케이. 많아요. 오케이. 자, 경우의 수도 그렇고 수열도 그렇고 이산적이잖아요. 일일이 나열하는 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산적인 것들은 다 써보는 걸 원칙으로 해요. 진짜로. 정수 조건들이 그래서 일일이 좀 나열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산 확률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수열의 확률 분포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는 걸 절대 주저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연속 확률 분포, 함수, 실수 조건 이런 거는 예시성으로 몇 개 넣어보는 건 해볼 수 있지만 걔는 일일이 나열한다고 뭐가 안 나와요. 걔는. 값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틀린 친구가 또 있었어. 아유, 이거 20으로 답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도 또 정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4번은 지금 y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y의 평균이면은 싹 다 곱해서 가야 되죠. 자, 이거는 부동색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곱하면은 둘 곱했을 때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게 되겠고, 얘는 2배 해주니까 2분의 2 p2 플러스 10분의 2가 되겠고, 그쵸? 여기도 또 3 집어넣으면은 왜 약분 안 하냐면은 어차피 통분할 거라서 얘는 약분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분모 다 12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4, 5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얘는 어차피 2분의 1로 묶으면은 P1, P2, P3, P4, P5 그쵸? 근데 그때 P1 플러스 2P2 플러스 3P3 MP3? 미안 4P4 5P5 한번더 물어봐 미안.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얘는 10분의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값이 뭐예요? 요게 지금 4죠. 그렇죠? 요게 지금 4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10분의 15.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3 엥 2분의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2분의 7이에요. 근데 왜 20이 나온 거지? 아니 이거 답이 20이 3명이 넘게 나와가지고 뭔가 실수할 구석이 어디가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겠어. 어떻게 하면 20이 나오지? 근데 이게 3명 이상이 20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요걸로 하면 8배 하면 7, 4, 28이죠. 그렇죠. 8A 하면은 8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답이 28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지? 2분의 5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왜 2분의 5가 나오지? 여기 2분의 1? 아닌데? 5분의 1? 10분의 1 다섯 개 있다가 앞에 이거를 이거 10분의 5로 해서 그럴 실수가 나올 수 있구나. 미안해. 그렇구나. 미안해. 미스테리가 해결됐어. 알아냈어. 자, 아무튼 미안. 그러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이게 보통 쉬는 시간이 우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3시 30분부터 잠깐만. 맞지?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라서 보통 이때는 1시간 25분 정도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 가는데 아이고 뭐야 4시 보통 한 55분? 요쯤 쉬어야 되는데 미안해. 근데 하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그래서 넘어가.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가는데 보통 6시부터 7시 10분까지 먼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뭐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잠깐 했다가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보통 맨 앞에는 테스트를 봐요. 앞에 5문제 테스트, 1일 테스트, 5분 테스트.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미안, 화이팅.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단하니까 화이팅. 잠깐만 10분만 쉴게요. 5시. 혹시 질문 있는 사람?